이제 일반적인 물체 운동에서 물리에서 처음 다루는 내용이죠. 일반적인 물체 운동에서 위치, 속도, 시간, 가속도, 시간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하는 게 위치의 미래 상태 예측의 중요한 요소이고, 위치의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건 그냥 인간이라면 궁금해할 만한 지구라는 환경적 조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라는 건 알겠다. 그것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미래 예측에 함수라고 하는 수학적 개념이 도움이 좀 된다는 것도 알겠다. 은연중에 등장했지만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래서 필요하고, 계산 결과를 보이는데 적분도 중요하다는 것도 인식은 했다. 여기까지 인식했어요. 근데 아직 이제 남아있는 질문들이, 위치는 그냥 필연적으로 그 위치 배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데 왜 가속도는 더 나누지 않느냐? 라는 거 좀 아직 궁금한 상태에 있고, 그 전에 먼저 1차원 운동이나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 이런 걸 궁금해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일단 알게 된 거 정리부터 좀 해봅시다. 일단 공? 그래, 공이라는 물체가 있다라고 치자라고 하면은 언제 충돌하냐, 언제 도착하냐, 미래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기울기라는 개념이 좀 중요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수열보다는 함수가 더 유리하고, 그 상황에서 미분과 적분이 필요하다. 요런 게 개념이구나. 그런데 왜 자유낙하 운동을 궁금해하는 거냐? 자유낙하 하는 물체를 현실에서 궁금해 할 게 뭐가 있냐? 열매가 떨어질 때 폭포가 떨어질 때 단순한 운동이어서 빗방울 떨어질 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진공이라는 게 없는데 진공 상황을 어떻게 가정해? 이게 굉장히 이상한 전개예요.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라면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자연에 자연학화하는 물체가 뭐 얼마나 됩니까? 자연학화하는 물체를 쓸모있게 쓰는 경우는 또 얼마나 됩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포물체 운동은 엄청 많이 쓸 수 있죠. 스포츠는 나중에 고안된 거라고 쳐도 돌을 던진다, 화살을 쏜다, 포탄을 쏜다 이런 것들은 엄청 다 비슷하게 운동을 하잖아요. 비슷하게 운동을 하는 상황을 생각했어야 됐을 거예요. 사실상 나중에 발명된 거고 실제로는 전쟁에서의 포, 투사체에 대한 궁금증이 더 크지 않았겠어. 얘가 더 컸겠죠. 정확하게 맞춘다. 예를 들어 어, 화살이나 대포라고 하자. 이것들이 동일하게 포물체처럼 운동한다는 걸 관찰을 통해 알 수 있을까? 던져진 돌이나 포물선인지는 모를 수 있지만 둥그스름하게 올라갔다가 둥그스름하게 떨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 라는 사실은 인식할 수 있겠지. 그리고 더 멀리 보내겠다거나 더 높이 보내고 싶다거나 더 정확히 보내고 싶다
라는 욕구는 가질 수 있겠지. 그러면 쏘아 올리거나 던져 올리는 시점에서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좋겠지. 둥그렇게 올라갔다 떨어졌어. 일단 다 올라가는 물체가 다 떨어져 라고 하는 상태에 대해서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더 높이 이런 위치라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특정 시간이 지난 후에 혹은 어떤 위치에 도달했을 때에 어느 시간이 되는지, 아니면은 어떤 위치에 정확하게 가 있을 수 있는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게 된다. 자유낙하 운동은 궁금해하지 않을 법하지만, 이렇게 따지면 포물선 운동이 포물선 운동이라는 걸 몰랐던 시절에도 포물선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운동이 정확하게 대칭인 포물선이 나오는 건 공기의 저항을 무시했을 때고, 무시를 하겠다는 생각은 일단 문제가 어려우니까 나왔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운동과 옆으로 이동하는 운동을 왜 분해를 해서 생각하기로 했냐는 거야. 포물선 운동이 있는데 포물선 운동을 가로랑 세로로 쪼개서 본단 말이에요. 얘를 뭔가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포물선 운동을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운동을 공부를 하려면 어, 계속 많이 많이 쏴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많이 던져본다. 계속 많이 던져본다. 감으로 맞춘다. 아니면 규칙이 있는지 찾아본다. 그래서 초기 상태에서 규칙을 적용하면 미래의 위치 상태를 맞출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많이 쏴본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열심히 해본 그런 군대도 있을 거고,
다른 방식의 무언가를 선택한 군대도 있을 건데 지금 다른 방식의 무언가를 선택한 그곳이 뭘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포물선 운동이라는 걸 분석하기 위해서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을 나눠서 생각하기로 했다. 나눠서 생각하기로 했다. 왜 나눠? 갑자기 왜 나눠? 독립이라서 나눠? 독립인 지를 어떻게 알고 나눠? 전체 운동이 가로 운동하고 세로 운동하고 합친 건지를 알아야지 되잖아. 전쟁은 몇천 년 동안 했는데 계속 실험만 했는데 쏴보고 더 멀리 쏴보고 멀리 쏴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나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건데 그런데 어 아니야 규칙을 알아야 돼. 규칙을 알아야 되는데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규칙을 파악할 수 있어 라고 갑자기 누가 얘기를 하면 그래 나누자 이렇게 되냐? 안 나누고 있던 걸? 그리고 나누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누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건 다음 문제이고 왜 나누냐? 나눠도 되냐? 라는 게 질문인 거예요. 아, 관찰이 된다. 이게 성립을 하려면 이게 어떻게 관찰이라고 성립을 해야 되냐면 각도만 다르고 속도는 똑같이 올렸을 때 동시에 떨어져야 돼요. 같은 높이를 올라갔다가. 근데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요. 각도도 다르고 속도도 달라야 같은 높이를 갔다가 똑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험적으로 생각하면 대부분 변이는 모두 통제하고 하나만 바꿨을 때 그 하나 바꾼 것에 의해 어,
다르게 나오는 결과를 볼 때야 겨우 사람이 과학적 인과를 인식할 수 있어. 나머지는 복잡해. 분석이 필요해. 그런데 위로 던져 올려진 물체의 초기 속도 성분을 가지는 걸 계산해서 그 성분을 Y 성분으로 갖는 비스듬한 속도 성분을 만들어서 실험을 한다는 건 처음부터 분해 가능할 줄 알고 실험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분해를 해도 된다는 거기 때문에 자기순환 모순이야. 저 설명은 성립하지 않아요. 현상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현상적으로는 독립한 위로 던져 올려진 물체 위로 던져 올려진 물체와 비스듬히 던져 올려진 물체가 동일하게 간다라고 하는 게 동일하게 도착한다라고 하는 게 현상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지만 속도 조절을 잘 하면 그런데 그걸 실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 각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속도도 같이 바꿔야 되는데 그런 실험을 어떻게 하지? 그런 실험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답이 이미 나왔을 때 그걸 복귀하는 과정에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은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성이 있어. 성이 있는데 성에서 돌을 굴릴 수 있어.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생긴 포물선 운동을 한다고 쳐봅시다. 이건 아니야. 왜냐면 공기저항이 없으면 대칭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대칭인 모양으로 상상을 해줘 봅시다. 이렇게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Y축 방향 운동과
X축 방향 운동을 나눠서 생각해야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뭐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거에 대한 수식 전개는 알아서 잘 돼 있겠지. 그런데 왜 나눠도 되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왜 나눠도 되지? 지 맘대로 왜 나누지? 그래서 지 맘대로 왜 나누지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게 X축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얘가 운동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요 그림자라고 칩시다. 이 그림자의 운동과 이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운동,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 Y축 방향의 운동을 따로 떼서 생각해서 X에 대한 운동과 Y에 대한 운동을 각각 풀어서 어떤 특정 시점의 좌표를 XT와 Y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그냥 1차원 운동 두 개를 풀어가지고 2차원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1차원이랑 2차원으로 나눠도 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무슨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냐면, 얘가 이런 공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경우나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경우나, 올라가는 높이 h와 바닥에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 t가 동일하다. 두 물체의 운동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에 대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걸 사람이 쉽게 발견하기 좋냐라고 하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 운동이 기본적으로 초기 조건이 이렇게 초기 속도로 올렸을 때 V0를 가지고 있고 지변과 세타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하면은 위로 던져 올려진 물체의 세타는 90도가 되고, 옆으로 비스듬히 가는 경우는 그냥 세타인 경우가 되는데, 90도인 경우와 세타인 경우에 대해서 초기 조건이, 이 경우는 V1, 이 경우는 V2인데, V1과 V2가 다르기 때문에 실험 1번은 V1의 90도인 조건으로 실험을 하고 있고, 실험 2번은 V2의 세타인 조건으로 실험을 했을 때 나오게 되는 동일한 결과 H와 T라는 걸 보려면, 얘네 얘네 두 개를 되게 많이 변화시켜 가면서 하필이면 이 두 개인 조합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런 실험에 대해서 패턴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시간 간격이 2초에서 3초로만 늘어나도 패턴 인식을 못 하는데, 사람은 둘 중에 요 표가 이렇게 있으면 A라는 조건이 있고 B라는 조건이 있으면 A만 변화시키거나 B만 변화시키면서 결과 C들을 봐야 되는 요런 실험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요 변화시키는 걸 독립변인, 요 C 얘를 종속변인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독립변인 하나, 종속변인 하나에 대해서 얘네들은 하나당 하나 1대1, 얘가 y라고 하고 얘가 x라고 하면은 y는 fx인 관계, 만약에 얘가 z이고 얘가 x이고 얘가 y이면 z는 fxy인 관계의 함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얘네들이 동시에 변하면 사실 사람이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뭐야? 얘가 x가 이렇게 변해도 이런 관계를 인식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은데, y랑 x가. 그런데 x랑 y에 대해서 z가 있는 상태, 얘들도 막 얘네들도 이렇게 막 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따라서 z가 이렇게 또 변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한 줄로 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막 얘네들의 쌍들이 이만큼이 나오잖아요. 이만큼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려면 막 양탄자 같은 애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양탄자 같은 게 나오는 상황에 대한 함수를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냐? 이건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이건 사람이 인식하기가 쉬운 상태가 아니에요. 저런 거는 뭘로 분석을 하냐면 다별량이라고 그러죠. X랑 Y, Z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W까지 뭐 기타 등등 엄청난 변수에 대해서 F 넣고 매개함수 넣고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이상한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은 원인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람이 그냥 직관적으로 관찰했을 때 아니면 실험했을 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 얘네들의 영향 요인들을 다 분석해서 할 때나 통계적으로 결과를 분석해낼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얘는 안 된다는 거지. 사람은 기본적으로 단일한 변량에 대해서 독립변인 하나와 그에 따른 종속변인 한 개, 물론 부가적으로 다른 것들이 얻어 걸릴 수는 있지만 한 개 대 한 개를 설계해 놓고 하는 실험 정도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운동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운동이 동일한 H와 동일한 T를 가짐을 증명을 하려면 뭐가 필연적으로 다르게 설계돼야 되냐면 세타가, 여기서 세타가 다르게 설계돼야 되고 V가 다르게 설계돼야 돼서 V1 세타 1, V2 세타 2에 대한 실험을 해서 결과를 보여야 되는데, 이런 건 찾을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냐라고 하는 건 수식적으로 보일 수 있고 찾을 수도 있지만, 세타 1, 세타 2가 다를 때 얘들을 동일하게 맞추는 V1과 V2를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게 우연히 같아진 건지 아니면 어떤 법칙에 의해서 같아진 건지를 증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미 얘네들이 이걸 만족하는 수식이 있다는 걸 알고 V1, V2를 진짜 정말 맞춤형으로 설계를 했을 때, 맞춤형으로 설계를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세타 1이 90도일 때 이렇게 올라가는 V1이 있다라고 하면은 V2는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V1, V1이 V2 사인 세타가 되도록 짜맞춘 실험이라는 거야. 이건 조작이죠, 조작. 물론 조작변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런 건 실험으로 구현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뭐가 가능하다라고 한 거냐면 세타가 동일할 때, 세타 1, 세타 2가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물체의 운동을 생각할 수 있냐면 V가 동일한 상황을 생각해 보자. 포물선 운동을 이렇게 하는 상황 말고요. 미안해요. 이렇게 하는 상황 말고 여기서 뚝 잘라가지고 꼭대기점에서 잘라가지고 이 부분은 없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이 부분만 생각을 해보자. 그런 종류의 이제 논의였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책상 면을 생각하기로 했는데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을 때 얘를 수평 방향 Vx만 주고 떨어뜨려 보기로 했어요. 슬그머니 밀어가지고. 그래, 슬그머니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좀 세게 밀기로 했어. 이렇게 떨어지겠죠. 두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밀던지 동일한 도착 시간이 동일하다. 요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 예를 들어 성벽이 있어. 여기 이제 기어오르는 애들이 있어. 사다리 놓고 기어오르는 병사들이 있고, 여기에서 막 화살 쏘고 있는 애들도 있어. 여기 성을 지키고 있는 애들도 있고. 돌을 떨어뜨려야 돼. 여기 돌을 떨어뜨려야 되고 돌을 던져서 얘네들도 맞춰야 돼. 라고 하는데 정신없이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관찰이 되겠냐마는, 얘네들을 이렇게 타격시키려고 하는 돌과 얘네들을 맞추려고 하는 돌이 동시에 떨어지는데? 동시에 떨어지는데? 요거는 조금 신기한 상황이잖아요. 봐봐요. 두 명이 여기서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두 명이 성을 지키고 있고, 야 너는 여기 기어오르는 애들을 맞춰, 나는 저기 서 있는 애들을 맞출게 라고 해갖고 얘 돌을 던지고 얘 돌을 던지는데 누가 봐도 얘가 더 먼 거리를 가니까 얘네들이 뭔가 더 자주 떨어뜨려야 될 것 같고
얘는 어쩌다 한 번씩 가게 될 것 같으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 근데 같은 수를 죽이려면 훨씬 더 많이 던져야지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옆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낙하를 시키는 경우나 이렇게 낙하를 시키는 경우나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이 동일하더라 라고 하면 얘가 떨어지는 운동과 옆으로 가는 운동이 독립적이다. 수평 방향이죠. 떨어지는 운동은 수직 방향이고 떨어지는 운동이 독립적이다.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운동이 독립적이다.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자유낙하하는 운동과 그러면은 포물선 운동 중에 일부를 하는 운동이 왜 동일한가? 어떻게 동일하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문제를 풀고 싶어질 수 있겠죠. 실험으로 가능한 이유는 세타만 변화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세타만 변화시켰는데 변화된 세타에 대해서도 불변하고 있는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을 봤을 때 왜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이 둘이 동일한 거지? 다른 세타에 대해서도? 라는 생각을 했을 법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날아가는 운동,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각각 풀어서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가 어느 시간에 어느 위치에 바닥에 도달하게 되는지 같은 걸 수식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운동을 하고 싶을 수 있겠다. 공부를 해보고 싶을 수 있겠다. 그러면 성벽 위에서 그냥 떨어뜨리는 물체는 자유낙하 운동이 되고,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물체의 운동은 분해를 했으니까 수평 방향으로 이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걸, 그거는 이제 관찰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게 되는 거죠. 일단 자유낙하 운동의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데 동의가 되었어요. 이런 문제를 풀고 싶어질 것 같아요. 수직 방향 운동을 하고 있고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미래 상태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싶을 수 있고,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을 계산하거나 바닥에 떨어졌을 때 속도 정보를 알고 싶거나 중간 시간에서 중간 높이를 계산하고 싶거나 이런 이제 목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하고 있는 양상에 대한 이해를 해보자 라는 게 조금 자연스러워지게 되겠죠. 아직 수평 방향 운동은 분석을 안 하였지만, 그러면 지금 바닥에 언제 떨어지는가 라고 하는 거는 성벽에서 돌을 떨어뜨렸을 때 궁금할 수 있고, 떨어질 때 얼마나 빠른가 라는 거는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의 충돌이 얼마나 강한가 위험한가, 부서질 건가 말 건가 라는 거. 그 다음에 중간 높이 같은 것들도 중간에 기어오르는 적군 때문에 궁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궁금할 수 있다. 그러면 자연낙하 운동에 관한 가장 단순한 문제를 만들고 풀어보자. 높이가 20m인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어요. g는 9.8m/s 제곱 정도 되는데 중력과 속도를 10 정도라고 하자. 10 정도라고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보자. 그럼 떨어지는 시간은 다음과 같은 공식이다. 이 다음과 같은 공식은 어떻게 나온다 그랬냐면, 그 위치와 속도의 관계,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로부터 유도되는 공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m를 g를 받고 운동을 하면 다음과 같은 운동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그냥 숫자 넣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 바닥에 닿을 때의 속도 같은 것들이 공식, 그 다음에 처음에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로부터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알겠어.
공식이 있으면 숫자를 집어넣는 건 그냥 계산을 하는 문제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 공식이 나오는 과정도 어쨌든 중력과 속도라는 게 일정하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미적분을 통해서 유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납득은 할 수 있겠는데 애초에 중력과 속도라는 게 왜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했냐? 이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부터 유도가 되는 바이긴 하지만 자연학화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하는 건 갈릴레이가 먼저 증명을 해놓은 상태인데 갈릴레이가 먼저 증명을 해놓을 때는 중력과 속도라는 거에 대한 정체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저걸 저렇게 우길 수 있냐? 라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다. 중력과 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측정을 해보니까 중력과 속도가 일정하구나. 그 측정이 물체의 운동을 통해서 가속도라는 게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냈다라는 거죠. 거리를 재보니까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에 대한 위치의 함수가 자유낙하는 너무 빨리 변해서 빗면으로 고의적으로 바꿔서 실험했다는 거네.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빗면으로 바꾸거나 자유낙하이거나 결과가 동일하다라는 건 어떻게 증명을 한다고요? 아까 성병 문제 같이 증명을 할 수 있어서 수평 방향 운동과 수직 방향 운동이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생각할 만한 증거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 경사면 실험을 한다고 가정하고 실험 상황을 설계해보자. 자유낙하 시간에 따른 위치 정보를 경사면에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변화를 시키고 싶은 건 물체를 굴리는 거죠. 물체를 굴리면서 시간과 위치를 그냥 따로따로 변하는 걸 측정해서 매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위치를 측정을 하던지
이건 시간 간격이 짧아서가 아니라 그냥 등간격 시간이라는 걸 실험 장비로 구현하기 쉽지 않았다. 아니냐? 위치를 미리 정해놓고 반대로 위치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는 게 더 쉬운 방법일 수 있다. 오케이. 실험적으로 생각할 때요. 지금 자연낙하를 시키고 싶고 자연낙하를 경사면에서 느리게 구현을 하고 싶고 그 경사면에서 구현된 어떤 낙하 운동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위치의 관계를 분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시간과 위치의 관계를 알아보려면 시간을 변화시키면서 위치를 측정하든지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시간을 측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둘 다 같은 함수를 주게 될 건 뻔하지만 시간을 기준으로 두고 위치를 측정하는 것이 어, 매우 짧은 시간 간격이라는 걸 뭔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험을 할 때 실험적으로 구현을 하는 게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오히려 그 뭐야 빗면에서의 어떤 기준 자 같은 걸 설치를 해두고 어떤 특정 지점을
넘어섰을 때의 시간을 확인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학교에서 배울 때는 타임 스탬프를 쓴다, 아니면은 또 뭘 쓴다 그러지? 그 막 수레 뒤에 꼬리표 달고 가는 거에 도장을 찍는 거, 이거 타임 스탬프라고 부르고요. 아니면 어, 사진 촬영하는 걸 뭐라고 부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연속 사진 촬영 같은 거, 현대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분석 같은 걸 쓰는데, 이건 사실상 실험 설계상으로 실험 교육을 하는데 그다지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 이런 방식을 막 배우는데,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라던가 이런 걸 푸는 막 수학적인 사고력이라던가 이런 걸 요하는데, 문제를 내기가 좋아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실험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만 따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훨씬 더 본질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시간을 변화시키거나 시간을 변화시키면서 위치를 측정하는 이런 방식이 조금 더 근본적인 방식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생각을 할 때 뭐가 더 좋냐면, 측정을 하는 기술적인 면에서 어, 측정을 하는 기술적인 면에서 위치를 정해두고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을 쓰도록 하자. 그러니까 빗면에서 공을 떨어뜨리면서 실험을 할 건데, 만약에 얘가 5등분 이렇게 했다. 그러면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 4번 지점, 5번 지점, 1에서 2까지, 1에서 3까지, 1에서 4까지, 1에서 5까지를 측정하던지, 아니면 이때 t가 얼마나 걸리는지 이걸 측정하던지, 아니면 1에서 6까지, 2에서 6까지, 3에서 6까지, 4에서 6까지, 5에서 6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든지 하는 방식을 쓸 수 있는데, A 실험과 B 실험이라고 하면 낙하의 입장에서 보면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B보다는 A가 좀 더 본질적이겠죠. B는 나중에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되는 사실이고, 어떤 높이를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 그런데 출발 지점을 똑같이 맞춰 놓고 특정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측면에선 A가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빗면이 구성되어 있는데, 시간 간격을 T1이 0.1초, 0.2초, 0.3초, 0.4초 시간 이렇게 두고 S가 얼만큼 진행했는지, 자 여기서 0초 출발해서 0.1초에 얼마큼을 이게 되게 이미 멈추지 않고 지나간 시점이라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건 사실상 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이 시점을 지나가면은, 자 그때 시간 스톱워치를 눌러 라고 하는 게 가능하니까 요런 건 좀 해볼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과 위치의 관계를 얻을 수 있는데, 아무튼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이렇게 생긴 정보가 나온다. 그리고 가속도라는 게 굉장히 일정하게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이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알고 보니까 ds dt가 v이고
dvdt가 a일 때 a가 일정한 상황에서 전개를 하게 되면 이 공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랑 이 실험으로부터 이게 측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같은 결과를 준다. 근데 공기의 저항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있잖아. 실제로는 없을 수 있을 만큼 막 기름을 바르든지 뭘 하든지 굉장히 마찰도 없애고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기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도 없다고 생각할 만큼의 일정한 값이 일정하다고 여겨지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얘는 분명히 오차가 있었을 건데 그 오차가 있는 상황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이었다. 무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었다. 마찰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었다. 그럼 도대체 오차가 얼마이면 무시할 수 있는가? 라는 게 여기서 주요한 문제가 되겠죠.